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웰컴 앱이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번에는 근본은 북미 편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LA 편인데요. 북미에 진출하기 되게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 똑같은 시간에 이번 주제는 북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이라든지 형태의 사례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동시간 10시에 한국 캐나다에 대한 공동 제작에 대한 글로벌 진출 전략과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발표하실 안홍주 대표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현재 머스코카 컬처 그룹의 대표이고 아스트로 노미컬 엔터테인먼트의 창업하고 프로듀서로 또 역임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대표님께서 예전에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교편도 잡으시고, 견임 교수님도 역임하시고, KT, 그다음에 레드로버, 그다음에 툰박스까지, 캐나다 툰박스 엔터테인먼트까지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와 업적과, 그다음에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나 어, 그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출판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한테 채팅방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그 사전에 질문을 채팅방에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라도 대답이 어려우시거나 또 좀 더 자료를 찾아보셔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님이라든지 저희 운영사 쪽에서 취합을 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가 그 사전에 안홍주 대표님께서 근본에 발표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 여부를 여쭤봤고요. 안원주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예를 들어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안홍주라고 하고요. 지금 LA에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영광이고, 이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오늘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북미 진출 시 필요한 기본 계약 종류와 사례. 제가 10여 년 동안 그 국내 업체, 한국 업체들의 주로 사실 업체라는 게 제가 모든 산업을 다 커버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소위 미디어, 컨텐츠, 여기서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 또는 출판, 이런 분야에 사실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를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가 명백하게 그런 업에 계시는 회사들 또는 작품들, 창작자들, 제작자들이 근래 2, 3년 사이에 제가 지켜보건대 북미에 진출하려고 하는 지금 욕구가 뭐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해서 제가 이 미국 콘텐츠 진흥원에 얼떨결에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맡아서 소위 뭐 이 콘텐츠 IP, 소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미국을 진출하려는 회사들에 대한 또는 작품들에 대한 그 자문, 멘토, 컨설팅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귀하게 권진원에서 마련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 지금 아침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 참여하신 걸로 여기는 참고로 지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에 있는 회사들, 사실 주로 작품들, 원작들, 지적재산권,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 저희가 IP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극히 기초적인 사실은 법률적 상식. 사실 제목을 보면은 아차 이거는 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제가 뭐 변호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법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이 계약으로 움직이는 나라, 계약으로 움직이는 문화, 모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계약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약 속에는 법적 의무와 책임과 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이 미국만큼 한국 또는 아시아가 이런 할리우드 미국에 진출하는데 그 법적인 상식 용어들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제가 지켜본 결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한국 쪽에서 경험이 많거나 또는 대기업이거나 관련 또는 뭐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제가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코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다 보면은 소위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인 뉘앙스가 다 있기 때문에 요런 계약 정도는 좀 물론 한국에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이 많이 있죠. 뭐 당연히 투자 받으면 투자 계약을 할 것이고 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MOU를 쓸 것이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또는 우리 작품을 뭐 미국 방송국에 판다 그러면 라이센스나 또는 뭐 이런 뭐 판매 계약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부터 진행을 하는 초기 단계 또는 딜 마무리 단계까지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계약의 종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 저런 계약은 뭐 해봤거나 들어봤거나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여기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저런 계약서가 다 있지? 이런 것들은 여기는 그냥 매일매일 소위 사용하는 용어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모르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사전에 알고 있으면 굳이 변호사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이 소위 눈높이를 맞춰서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준비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을 또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적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 말로 큰 코 닥치거나 굉장히 이상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국 그 컨텐츠 관련 업체가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계약을 했거나 그냥 나중에 그게 잘못돼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아이코 계약을 한국에서는 여러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안 쓰고 계약을 했거나 또는 한국에도 변호사가 엄청 뛰어나지만 서울 할리우드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가 그 분야에 경험이 없이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협상하는데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짧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위 컨텐츠 지적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또는 원작 소스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걸 파는 것인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영상화하는 것인지 소위 그런 원작 소스나 또는 소위 R&D 단계에 있는 작품 IP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는 게 이 오늘 그 1시간 동안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 업종이 다양하실 테니까 적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예, 보시면 계약을 제가 계약의 종류가 정말 무지무지 많은데, 뭐, 1시간 안에 정말 걸쳐서 기본 계약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여러분들이 한 반 정도는 익숙하거나,
이 정도 계약을 내용을 상당히 숙지하고 있는 분이라는 회사라면은 상당히 진도가 나갔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미 북미, 서 미디어, 할리우드 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은 쭉 보시면 NDA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NDA 확장된 개념이 NCA 뒤에 조금 이제 이 계약서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소위 주의사항 사실 이런 부분만 캐치를 해내면 나머지 부분들은 소위 스탠다드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NDA, NCA 가끔 보시면 이제 자 처음 만나서 우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 우리 NDA 맺자 그러면 뭐 어느 쪽 얘기하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이게 보안이고 몇 년 동안 개발해서 한 건데 쉽사리 오픈했다가 이게 설사 컨텐츠 뭐 줄거리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기술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 아시아 문화는 NDA를 별로 중요시 안 하는 문화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큰 회사일수록 NDA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회사는 검토하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리고 자기네들 양식을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OI, 딜 메모, 파인더, 어그리먼트, 쇼핑 딜, 유임장, 컨설팅, 프로듀서 계약, 뭐 옵션 한국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은 소위 우리 이 권리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팔고 싶은데 또는 출판에 대한 권리를 팔고 싶은데 이런 것을 때 판권 여기는 옵션 퍼처스 그런 판권 계약의 의미가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 그다음에 퀴트 클레임 이 좀 어려운 케이스 그다음에 코 디벨롭 우리 뭐 컨텐츠가 있는데 같이 개발합시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 개발을 같이 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제는 같이 코프로 제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한국같이 컨텐츠 개발과 기획은 대단히 천재적이나 전 세계 시장을 쉽사리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현재 파트너하고 공동 개발, 공동 제작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 컨텐츠 분야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체인 오브 타이틀, 이것은 약자로 COT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계약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리우드에 또는 미디어 컨텐츠 저작권 관련된 얘기하다 보면은 체인 오브 타이틀이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인데 무슨 말이지? 타이틀의 체인이라고? 혹시 이런 계에서 대화가 단절되거나 이해 못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째, 계약서별로 그 주의할 사항만 항상 나중에 분쟁 내지는 소지, 그 다음에 계약 이전 단계에 서로 간에 argue하는 부분. 이건 우리 고지 못해. 이게 이제 평등한 관계면 서로 argue를 하는데 사실 갑을 관계면 을이 따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실 거로 생각이 되고, NDA는 다시 모든 자기 내용, 회사 또는 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 쌍방간에 그러니까 NDA를 보통 또 뮤추얼 NDA라고 부르죠. 한쪽에서만 보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상호 지켜야 되는 거지. 갑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을은 이게 아니고 보통 계약서가 이제 난 디스클로저지만 뮤추얼 ND라고 별도로 붙이는 회사. 거기에 보면은 쌍방간에 반드시 보안을 준수한다라는 그걸 의미를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NDNC는 C가 글자가 들어 non-circumvent. 그러니까 NDA 기간이 끝났을 때 당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 우회해서 circumvent라는 게 우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뒤통수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을 배제하고 계약 기간이 NDA가 끝났으니까 직접 컨택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계약 기간 좀 마찬가지예요. 계약가 종료될 슬쩍, 이 사람 말고 또는 제3자하고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글자 그대로 갑을 쌍방간에 A와 B 간에 상호 간에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서로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서로 각서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계약서 NDA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할구역가 어디로 할래? 당연히 한국에서는 서울 코리아에 뭐 하려고 그럴 것이고, 법원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까, 캘리포니아 주로 고집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쌍방간에 누가 파워가 있느냐, 서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이 갑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죠. 약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불리한 상태에서 관할 법원이 캘리포니아다 그러면 아주 피곤한, 최근에 국내에도 그런, 보니까, 이 사고가 몇 건 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이길 수는 없지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간. ND가 무조건이 아니고 6개월 동안만 딱 집중적으로 서로 자료 교환해서 검토해서 아니면 말고, 자료도 밑에 반환, 폐기 한다라는 조항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 2년, 2, 3년 지난 뒤에 이게 치명타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 NDA는 NCA는 검토하시면, 다른 조항들은 뭐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 사내, 큰 회사일 경우에 자료를 그 담당 부서 담당자만 보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서큘레이트도 해야 되고, 또는 자기 계열사에 돌릴 경우에는 그런 조항들도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 보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 정도가 이제 소위 MDA, NC 사이에서는 염두에 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파인더스 피가 여기는 아주 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개비. 우리 저 부동산에 집 팔고 살 때도 소개비 하듯이, 여기는 뭐, 어, 나라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구를 찾아달라, 소개시켜달라, 단순하게. 이게 파인더피라는 게 꼭 어떤 그 투자자 소개뿐만이 아니고, 제일 물론 많이 쓰는 게 투자자를 소개시켜달라, 투자를 유치해달라. 모르니까, 나 미국에서 100만 불 투자받고 싶은데 어디 어디 이런 쪽을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파인 중간에 그게 직업이 변호사든 전문적으로 미국식 허가받은 브로커, 인지에 따라서 이제, 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당연히 이제 쌍방간에 문서로, 컨설팅 계약, 이 용어는 사실은 파인더스 피가 가장 일반적인 텀이고,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영상 관련된 경우는 프로듀서 어그리먼트라고 맺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어는 여러 가지, 또는 컨설팅 피 어그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거기 내포되어 있는 뜻은, 파인더 찾아줬으니까 퓨를 줘야 된다. 소개비. 그게 문서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설왕설래, 갑론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는, 그래,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계약서를 맺어서, 지금 우리 쪽 분야는 통상적으로 3%에서 10% 정도의 그 투자 받아주는 금액에, 투자라는 건 순수 투자해야지 돈 대출이거나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걸 제외한다라는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순수하게 투자. 그런 거기 때문에 3%는 제가 볼 때 극히 드물고, 최하 5%, 5%도 지금 많이 없어져서 5 내지 10% 사이에서, 물론 금액에 따라 100만 불 투자를 유치해달라는 케이스하고 1억 불, 1,000억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소위 이렇게 차별화를 두어서 얼마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합법적으로 맺고 당일 세금을 나중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찾아주는데 뭐 10년 걸려서 찾아주면 소용이 없으니까 1년, 뭐 2년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ND, NC를 또 적용하는 이유가, 1년 하고 투자를 유치 못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 필요 없어 했는데, 1년 반쯤 지나서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소개시켜준 투자자를 통해서 수사를 받았다.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파인더스라는 사람 보통 몇 년을 연장을 시켜놓습니다. 자기가 소개했던 기관, 개인들을 통해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연장 상당히 철칙으로 돼 있어서, 계약 끝났으니까 우리 옛날에 당신이 소개시켜준 투자자 통해서 투자 받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지분, 뭐 크레딧 써놓은 이유는, 저희는 영상 컨텐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소개 투자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그냥 나 수수료만 5% 받을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성공해서 몇 년 뒤에 작품이 성공되면 지분에 뭐 조금이지만 1%, 2% 플러스,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이제 영화 자막에 이게 보통은 이 executive producer를 넣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갑자기 왜 투자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자기 꼭 그래 넣어달라고 그러지? 이제 계약서 보면은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LOI, MOU는 뭐 한국에서 가장 뭐 매일매일 듣는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글자가 들어이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찍고 악수하고 보도자료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도 그 글자가 들 의미는 쌍방간에 우리 그래 당신 회사하고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는 거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서류를 남기지 않기는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남겨서 우리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6개월, 1년 내로 본 계약을 달성하는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절차입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서가 없으면 말로만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MOU를 뭐 5년, 3년, 10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쌍방향이 정말 진지한 파트너다. 그럴 경우에는 LOI나 MOU 거의 비슷한 용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소위 딜 포인트를 최대한 근접하게 명시를 해두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거 진짜구나. 왜냐 LOI, MOU 맺고 본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쇼핑딜은 아마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는 거의 매일 쓰는 용어들.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가진 컨텐츠, 원작 또는 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경험도 없어. 사람도 없어. 뭐 돈도 없어. 대부분 영세,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아닌 이상은 돈이 미국은 움직이면 돈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개인이나 회사를 찾으면 당신한테 위임장 같은 거예요. 우리 작품 또는 개발작, 우리 상품, 지적재산권을 단기간 내에 미국 내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파트너 찾나랑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 굉장히 여기서는 그 활성화된, 처음 만나면, 우리 쇼핑들이 관심 있는데, 관심 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알겠다. 그 대신에 이제 계약해주는 입장에서는 독점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손해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할리우드에서는 보통 짧은 건 6개월, 9개월이 가장 일반화된. 사실 9개월이면 몇 군데 접촉해서 이 시장 가능 타진하면 기간 끝나요. 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쇼핑들 속에는 이 우리 같은 이 컨텐츠 이쪽 업계에서는 그 한국 쪽에서 준비해온 기획안 또는 작품의 전반적인 컨셉 이런 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 맞는지를 한 몇 달 동안은 그걸 합니다. 다듬거나 다시 쓰거나 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작가를 붙여서 이렇게 좀 미국 시장에 맞게끔 컨셉은 좋았으나 이걸 가지고는 미국 본 시장에서 누구한테 쇼핑 제한하기에는 좀 이거 모양이 빠진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석 달 준비하고 석 달 여기저기 이제 타진해보고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전부 다 관심 없어. 그러면 계약은 끝. 그러면서 이제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상이 있을 경우는 연장해서 이제 이거 좀 신뢰가 가는 그 파트너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 연장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쌍방 간에 그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계약을 해주는 측에서도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움직여주는 그 개인의 경우에도 진행 상황이 드러난 거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줘야 신뢰가 쌓이죠. 왜냐, 아는 사람이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쇼핑딜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됐지만, 이거 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맡긴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얼마나, 물론 그 상대방이 과거의 경력이나 취업 레코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과와, 그럴듯한 잠재적인 파트너를, 데려오느냐를 판단하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연장하면서 뭔가 보는 거고 미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든 진입도 어렵지만 몇 년 걸립니다. 이게 한국이나 아시아처럼 빨리빨리 당장 뭐 하면 내일 뭐 이런 문화는 여기는 전혀 통하지 않고 시장이 한국에 10배가 아니고 100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실제로는 한 10배 이상 되지만
한 100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기간이 짧은 뭐 저 시골에 길 도로 하나 내는 거 한 달이면 되겠지만 8차선 도로 내려면은 1년 걸리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순수한 실내 구축 단계다. 6개월, 9개월은 금방 지나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고객한테 충분히 신뢰가 쌓인, 그래? 이 믿을 만한 파트너구나. 요렇게 해서 다음 단계 딜의 계약 형태가 넘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항상 한국에서, 돈을 지불할 형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신뢰도 안 가고, 그럴 경우는 쇼핑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는 가장 일반화된. 예, 저도 뭐, 여기서는, 쇼핑들이 거의,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일반화된 형태. 이 쇼핑들 하나 계약서 2장짜리 쓰는데도 변호사가 한 2주일은 달라붙어서 문구를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쓰는 용어는 마땅히 없는데 제 영어로는 representation. 그렇죠. 한국에서 좋아하죠. 위임장. 나한테 다 맡겨. 뭐 이런 거. 중국도 이런 거 좋아하고. 심플하게. 중국에서도 이제 큰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저한테 한 장짜리 위임장 써주면 그거 가지고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권리와 뭐 등등등에 대해서 제이 아니라는 사람한테 1년 동안 위임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물어보는 게 당신이 무슨 권리야? 그럼 이걸 보여줘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법적인 분쟁 나중에 권리도 없는 사람 또는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임들이라는 것도 뭐 아시아적 문화에 맞춰서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넘어가실래요? 그다음에 컨설팅 계약이나 프로듀서 계약이라는 건 컨설팅은 사실은 저희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미국 시장을 모르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 마땅한 개인이든 기관이든 변호사든 누구든지 간에 뭐 큰 회사 같으면 전문 컨설팅 비싼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해서 1년, 2년, 3년 해서 당연히 리테이너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매달 얼마씩 서로 합의를 해서 한 달에 10,000불씩 1,000만 원씩 1년 동안 내고 그다음에 성공했을 경우에 석세스 피를 성공 매출 또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계약을 주는 입장에서는 컨설팅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는 게 유리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계약이 한국이나 아시아 기업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성과가 나면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의무와 역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에 뭐를 딜리버리 해야 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준 입장에서는 좀 내용에 어,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EP 계약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뭐 친근하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파퓰러한 계약서 중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finder's fee. 내가 당신 영화 만드는데 이런 거를 뭐 돈을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럴 거는 투자만 연결해 주는 사실은 사람은 전문성이 약간은 떨어지죠. 그런 사람은 보다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작품을 보고서 이 작품은 미국에서는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패키징을 하고 뭐 하다못해 감독을 누구로 할 것이며 등등등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그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어가 컨설팅 계약이나 EP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직접 제작에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프로듀스 어그리먼트라는 표현보다는 EP 어그리먼트를 exec produce 어그리먼트를 이 표현을 써서 거기에 이제 투자자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한 팀인 것처럼 영어 표현으로 attach 붙어 있다. 단순 제3자의 소개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사실.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투자자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프로젝트에 한 팀으로 들어가서 어, 투자 유치 및 기타 작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과 보상이 달라지는 거고 EP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EP가 거의 저도 어디 소개할 때 EP라는 표현을 쓰니까 경험이 이제 2, 30년 지난 사람들은 이제 그 작품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위에서 볼 수 있고 뭐가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은 앞부분에 프로에서 한 명이 한국처럼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명, 20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 프로듀스하고 혼자 뭐 이런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 작가도 뭐 10명, 20명씩 들어가고 굉장히 코어가 잘 되어 있고 특히 프로에서는 워낙 작품의 기획, 개발, 제작, 펀딩, 배급, 판매, 수금까지 다 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혼자 다 하는 거는 그거는 소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exec producer라는 계약서 형태로 따로 맺을 수도 있지만 투자와도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 기여를 하는 걸 감안해서 이런 타이틀로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할게요. 옵션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판권 딜, 내가 소설책이 있는데, 만화책이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내 원작을 가지고, 영화 또는 드라마 판권을 하고 싶다.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돈 주고 한 번에 딱 이렇게 사는 케이스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리스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엔 옵션만 계약을 해줘요. 그 오른쪽 보시면은 보통 옵션 계약이 11년 반 내지는 보통 18개월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1차 계약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 연장 계약. 그리고 이때는 그 상대방 원작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가 팔린 책이다. 뭐 또는 웹툰이나 또는 무슨 소설이 웹소설이 클릭 수가 뭐 몇억 뷰다. 또는 뭐 중국에서 뭐 1빌리언 뷰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원작자로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계약할 때 돈 많이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용어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이 옵션 계약 다음에 실제로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셋째 번에 옵션 펄처스. 이거는 실제로 판권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내용이 좋아. 이 책을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로 오징어 게임 같은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옵션 계약만 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아닌 경우에는 돈 제가 볼 때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옵션만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계약을 받은 입장에서는 1년 18개월 동안 돈이 무지무지 들어가요. 기획, 개발, 뭐 동영상, 패키징하는 비용이. 매덕 들인 다음에 투자가 완전히 100% 됐다. 그럴 경우는 그 옵션 펄처스. 그때는 이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장료가 몇 억씩 보통 제작비의 몇 프로. 그러니까 미국은 제작비가 보통은 뭐 500억, 300억, 1000억짜리 많기 때문에 1%면 그냥 뭐 5억, 10억이 금방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계약할 때 돈 받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나 1억만 주면 끝인데 그게 이제 아니고 여기서는 옵션 딜할 때는 아주 조금 주고, 저희는 뭐 100만 원, 2억만짜리도 많이 줘요. 유명한 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1년 반 동안 몇 억씩 투자해서 제대로 개발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반, 2년, 3년 지난 뒤, 드디어 우리 이제 투자 배급이 확정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돈이 원작자한테 최소한 몇 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죠. 원작자에게 구매 금액과 수익 배분을 이제 영원히 지급하는, 미국 창작자, 원작자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가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대대손손이 원작료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백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약서에 보면 백엔드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순수익의 몇 프로 원장료 개념으로 철저히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여기하고 제가 몇 년 지켜보니까 여기도 하고 싶고 한국 원작자도 하고 싶은데 여기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여러 건 봤어요. 유명한 좋은 작품들인데. 뭐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중간에 퀴즈 클레임이라는 건 짤막하게 옵션을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하고 뭘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어. 여러 이유로. 그럴 경우에는 이 옵션 계약을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들어가지고 돈이 수억 들어갔는데 그 만들어 놓은 R&D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자기 거죠. 절대 갑한테 보여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포기한다. 라는 각서가 있어야지만이 원작자 입장에서는 그래 당신하고는 이제 권리가 끝났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판권 계약을 할게. 그럴 경우에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예, 또 소송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서 원래 했던 옵션 계약자가 퀴트 클레임 완전히 정리됐다라는 계약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일반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퀴트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공동 개발은 글자 그대로 이제 조금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가 진전이 돼서 북미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좀 컨센서스가 서로 맺어지면 우리 이제 R&D를 다시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R&D를 이만큼 했는데 초기 개발을 컨셉을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99%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 이 미국 시장에 맞게끔 localize, customize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공동 개발을 한 1년 동안 다시 다듬은 다음에 이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르면 그래 대규모의 공동조 이거는 본계약이죠. 이제 돈이 뭐 이 누가 투자하든 제작을 서로 한국 미국 간에 누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투자 비용, 지분, 수익 배분, 그다음에 전 세계 대륙별로 어떤 고려를 나눌까? 굉장히 이거는 계약하는데 3개월, 6개월씩 걸리고 계약서가 최소한 100페이지에 양쪽에 정말 A급 변호사가 붙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갈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거는 뭐 컨텐츠 분야뿐만이 아니고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지적 재산권인 경우에는 완전히 그 기술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만 하는 거고 로열티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영화도 사실은 팔고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아니고 만약에 CBS 방송에 팔았더라면은 로열티가 해마다 들어왔겠지만 지금 많이 시장이 달라졌죠 이제 그래서 라이센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애퀴지션은 상대방이 이제 그래 당신네들 작품을 구매 획득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열티 배분과 이게 있습니다. 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영원히 수익 배분이 되는 이유가 어, 그게 원래 카피라이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영원히 원작 관련된 사람은 회사나 관련한테는 수익이 배분되는 거니까 전 세계 수익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스트리뷰션 계약 글자 그대로 우리 상품, 우리 영화, 우리 뭐 만화 영화 또는 우리 웹툰을 좀 배급을 해달라, 판매를 해달라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딜 형태가 용어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단순 디스트리뷰션인지 어, 또는 뭐 세일즈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그 핵심 내용은 비슷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응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투자 계약은 당연히 그 책으로 투자 계약이고 투자에 대한 조건 여기는 투자 어떤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또 이제 금융 전문 변호사가 붙지 않으면 한국에서 따라잡기 힘들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유의할 항목은 판매냐, 배급이냐, MG를 받을 것이냐,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몇 프로의 원정료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이냐, 20년이냐, 미국은 길기 때문에 뭐 3년, 5년 이런 짧은 계약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20년씩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First look, last refusally 제일 유의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 미국의 대형 회사하고 정말 작품이 좋아서 운 좋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대기업은 예외 없이 다음 나오는 작품, 후속 작품, 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리즈가 나올 경우에는 모든 first look, 제일 먼저 봐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못해요. 봐야 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 하게 허용을 해도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는 마지막도 리퓨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어려운 조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상대방이 슈퍼갑이면은 뭐 협상이 안 되죠 그럴 수밖에 근데 이게 이제 영원히 호각기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알고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노련한 변호사가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죠. 자, 아까 초대 말씀드린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는 게 그 컨텐츠 저작권 카피라시기 때문에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권리를 다 개발해서 내가 권리를 다 갖고 있으면 심플한데 그렇지 않죠. 여러 회사가 있거나 또는 중간에 양수도 계약을 한번 했거나 이럴 경우에 상대방 미국 쪽에서 당신네들 컨셉이나 작품을 하고 싶은데 원작이 깨끗한지 글자가 클리어한지 원작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히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달라는 게, 거의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돼가지고 또 제작 진행이 안 돼요, 미국 쪽에서. 당신들 뭐 유명한 신미도라는 영화를 TV 시리즈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원작 권리 증명, 실험 다큐멘터리를 내놓으라니까 이게 좀 엉망이야, 중단. 여기는 한번 소송 나면은 뭐 아시다시피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빨리 넘어갈까요? 거의 사례는 자료를 어차피 공유 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제가 뒷부분에는 주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최근에 경험했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약 형태에서 그 제가 좀 민감한 부분만 가리고 지금 진행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쇼핑 한국 작품들을 쇼핑한 계약 샘플 한국 웹툰이 유명한 게 있는데 유명 안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맞겠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 미국 영화 드라마로 이미 사실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시도였고 한국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 업체도 일단 쇼핑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맺어서 신뢰가 쌓여서 연장해서 마침내는 영화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한참 그런 쇼핑 계약 이해를 보시면 되겠고 옵션 계약 계약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뒷부분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참조하셔서 그 옵션 계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은 주로 원작에 대한 옵션 권리를 달라. 옵션 피는 조금 주고 연장할 때마다 계속 줘야 되고 나 이거 3년 해보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런 거고 이거 됐으니까 드디어 작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판권 구매 옵션 펄처스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 금액의 판권료하고 로열티하고 그 다음에 원작자의 그 영원히 들어가는 영광의 크레딧이 어딘가 앞부분에 들어가겠죠. 누구에 의해서 창작된 이런 식이 있고 뒷부분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 이 보시면 예로 쇼핑들의 제가 검은 부분에 회사 뭐 작품 가리고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제 요런 조항들이 필수구나. 이런 거는 이제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어떤 조항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쇼핑들에 포함되어라는 거는 오늘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보시면은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나중에 어디하고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샘플 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제작고 들어가게 되는 미국 원작 소설책을 디즈니가 한 10여 년 전에 옵션을 걸었다가 몇 년 개발하다가 포기한 거를 저희가 샀죠. 저희가 지금, 파이낸싱이 거의 끝나서 그 제작 들어가는 원작의 그 옐로우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옵션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지금 이건 몇 차례 연장했는지 몰라요. 이게 코로나도 끼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원작가는 작가 소설가 책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디즈니 관련된 회사하고 계속 연장을 해서 그 뭐 무리 없이 연장을 받아서 거의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옵션 계약이 이건 옵션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는 EP 서비스 계약이네요. 이거는. 근데 EP 서비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비슷해요. 들어간 내용이 프로듀서의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그 어떤 그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순수익 참여 지분, 크레딧 등등 이런 것들이 미국적 얘기할 때는 이런 조항들은 뭐 사실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 숫자는 서로 내고하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걸 아셔야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사례가 옵션 어그리먼트가 뒤에 있네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유에 제이안이 밑에 나와 있는 3인의 창작자로부터 미국의 유명한 원작인 그 이 작품이 우슬퍼츠 코미디인데 이걸 제가 옵션을 올 초에 해서 중간에 2번 보면은 3년 계약을 했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첫 해는 돈을 안 주고 둘째, 넷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몇천 불씩 주는 걸로. 이게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구매 금액이 이제 판권 금액은 좀 크죠. 이건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가는 거고 지분이 들어가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극장용으로 만드느냐, TV로 만드느냐. 요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호주에 소설책을 원작을 옵션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 상태인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해마다 몇천 부씩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프로듀서 계약, 공동제작 계약 이쪽 내용 핵심 내용들 보시고 뒤에 샘플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예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친 오브 타이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앞에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민 마갈시라는 작품 디즈니 거 계속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작품들에 대해서 한 10년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역사가 많아요. 작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작 주인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그러면 그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수십 명이 투입됐고 작가도 다수 투입됐고 물론 책의 원작은 한 명이지만 소위 그 장편 영화를 위한 관련된 수많은 그 사람들, 회사들에 대한 계약서를 철저히 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그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애프트라라는 게 지금 한참 최근에 파업하고 있던 배우들 조합이에요. 배우 성우 조합들. 거기하고 또 별도로 맺은 계약들이 저기 COT 다큐멘터라고 불러요. 체인 오브 타임. 이런 계약서가 제 파일에 수십 개가 그 10년 동안 역사. 그래야지만이 우리 쪽 투자자나 배급사도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절대 진행을 안 해요.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고 투자하고 개봉했는데 누가 툭 튀어나와서 아 저거 내 건데 또는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또는 뭐 내가 저거 지분 3% 받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 나오면 이제 대형 사고 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아직 체인 오브 타이틀이 익숙지 않지만 한국에서 이 이제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제 설명은 이걸로 한 20페이지 되죠? 마치고 한 10여 분 남았으니까 이 화면은 꺼주시고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더레이터께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럼. 몰랐던 그런 내용도 많았고 또 사실 어떻게 그래요. 본다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그 과정 자체가 하나를 좀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미국을 이해하고 또 용어를 이해하고 하면서 근데 본질적인 접근에 본질적인 가까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오후에 주신 그런 여러 말씀 중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다가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들께서 질문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당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일 또 이 대표님께서 주제는 좀 다르지만 캐나다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의 공동 제작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겸해서 같이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에 앞서 지난번에 이제 사전에 저희가 대표님께 질의사항을 업체들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사항 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대표님께 한번 한두 개씩 엮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면 조금 네. 좀 포괄적인 얘기지만 첫 번째로는 최땡땡 님과 변땡땡 님께서 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북미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고런 방법적인 논리 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뭐 에이전트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직접적으로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건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뭐 어느 정도까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진출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야 될지 한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제가 주십시오. 이해하는 한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는 질문하신 분들이 뭐 삼성 같은 큰 대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형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직접 진출하는 건 저는 100% 반대, 불가능. 그다음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 물론 약간의 소위 좀 재무적인 지원이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어떤 산업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분야라면 제가 어디 되겠지만 그 분야에 맞는 사실은 시장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컨설팅 회사나 이게 많이 쓰니까 시장 조사에 대한 그걸 쓰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아까 말씀 오늘 주제가 그렇지만 변호사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을 이해를 그 분야에 내가 영화 분야인지 웹툰 분야인지 또는 뭐 출판 분야인지 애니메이션인지 뭐에 따라서 그 분야는 뭐 제가 더 깊은 어떤 내용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질문을 하신 거라면은 그 분야에 충분한 재원이 나 이거 1년 동안 몇 억 쓸 자금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직원 몇 명 보내서 물론 뭐 이게 IT나 제조업체 같으면 코트라한테 물어보면 간략한 시장 정보는 줄 거예요, 무료로. 그렇지만, 음. 깊이 들어가려면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보통,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을 써야 된다, 변호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도 가능한 써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음, 주식회사 설립해야 되는 주식회사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형태가 다르다. 외국인이냐 네. 한국인이냐. 그다음에 또 음, 유한회사가 대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큰 회사도 다 음, 유한회사예요. 유한은 상장이 가능하니까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꺼려해요. 여기는 한번 뭐 음, 소송 받으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사기치면 뭐 1년 깜빵 살면 여기는 뭐 5년 10년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뭐 100년 사는 네네네. 사람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뭐 하나 터지면 뭐 깜빵도 수십 년이지만 금액도 교통사고로 뭐 여기 하나 살짝 다치면 한국 같으면 1억쯤 되겠지만 여기는 뭐 100만 불, 200만 불 음, 보통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KFC에서 그 애가 차 안에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너겟 하나 먹었는데 먹다가 조금 손바닥 뒤었는데 그대로 10억 음, 물어줬잖아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우리 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야,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대한 없이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호사, 회계사, 시장 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 여기 손해보고 직접 들어왔다가 한국식의 자신감으로 막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매덕 쓰고 철수원에서 많이 봤어요. 음. 야, 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질문 사항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1인 작가신데 예, 셀프 퍼블리싱 1인 출판사인데 웹툰이나 오디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저작권위원회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라든지 미국 내 시나리오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 등록이 미국 내 시장 진출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당연히 설명해 주십시오. 돈이 들지만 많이 합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나 이걸 꼭 보호받고 싶고, 물론 미국은 쉽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카피하고 복제하고 뭐 이뤄지는 거가 거의 없지만, 네네네. 왜냐면 나중에 저작권 돼 있더라도, 나 한국에서 10년 전에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재판에서 증빙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가끔 합니다. 큰 회사들은 다 해요. 이거 들어올 때. 음,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상표, 음, 디자인, 물론 뭐, 그냥 책이라면 관계 없겠지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부로 돼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허처럼. 그렇지만 당연히 저작권은 사실은 대본이라면 여기는 바로 그냥 큰 돈 안 들이고, 등록해. 그래서 항상 미국은 대본 보낼 때 앞에다가 등록번호 써 있어요. WJ 뭐 00, 그 등록돼 있구나. 그러면 약간 주의는 갖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이분께서 원래 이북하고 오디오북에 대한 장편 시나리오 IP 판권 계약에 대한 부분들 주의할 점에 대한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7페이지에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예, 가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질문은 예. 공동 개발 계획하고 공동 제작 계획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 네네. 어, 개- 여기는 개발을 하는 건 제작이 아니에요. 네. 개발은 영어로 말 development. 자, 제작이라는 거는 프리, 제작, 포스트가 딱 3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사 같으면 프리하고 프린시플 포토그래피, 촬영, 후반. 애니메이션은 프리 똑같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포스트. 그 전까지 프리라는 건 뭐냐? 한국에서는 프리를 개발로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큰일 나죠, 여기서는. 프리라는 거는 100% 투자가 통장에 꽂힌 경우에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건 완전 투기, 투자. 제작이 될지 모르는데 자기 돈이든 정부 돈이든 빌린 돈이든 작은 돈을 들여서 소위 대본 또는 뭐 바이블, 디자인, 심한 경우에는 영상까지. 그까지는 완전히 그냥 개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컨셉을 대본 하나 썼고 작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어. 디자인까지 해서 미국 신청하려고 봤는데 그 디자인이나 그 스토리가 미국 시장에 그대로 제작으로 반영된다는 가능성은 제로. 음, 그러니까 재개발, 보완 개발 또는 리부팅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 상대방, 당신들 컨셉 아주 좋은데 이 미국식으로 조금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공동 개발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쪽에서 돈을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음, 컨셉은 좋았는데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리는 기간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가불간에 서로 이제 만족해. 물론 이쪽에서 투자해서 개발한 거에 대해서 한국 원작자에서,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 그 시장,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면 그냥 공동 개발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거를 돈을 같이 내느냐, 누가 내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제작하고는 달라요. 제작은 완전히 글자가 들어 제작비, 뭐 예를 들어서 500억이 다 들어온 시점이 제작이,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 그래서 개발 알겠습니다. 단계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과정이면 또 엄청난 이, 네, 다르게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분 정도, 1시간 꽉 채우면 5분 정도인데요.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 사항을 받고 또 연계해서 내일 또 이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그 웨비나를 하시니까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취합해서 내일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는 웹 서비스를 e스포츠 에듀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 큰 시장을 앞두고 있는데 북미 파트너를 제외하고 영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게 아니라 파트너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또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예, 이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네네네.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면, 네. 지금 질문 내용상으로는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새로 찾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네네. 그게 믿을 만한 파트너 판단이 되면, 거기부터 일단 방문해서 만나서, 음. 신뢰가 네. 쌓인 관계라면 당연히, 제일 잘할 수 있구나.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지금, 회사가 엄청나게 정말 몇 천억이 있고 자본이 항상 많은 거라면은 하겠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e스포츠 에듀테크 플랫폼 상당히 저로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네. 뭐 깊은 현재 내용 못 찾고 드리겠지만 있고요. 이제 접촉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계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또 대표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 실사를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저희가 그 뭐야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거는 말씀하실 때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파운더를 찾는 것 대신해서 파운더를 찾는 거 파운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로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파운더스 피라든지 컨설팅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고 할 때 예. 사실 그 파운더스나 아니면 이 컨설턴트가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뭐 오케이. 예를 들어서 계약까지인 건지 아니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되게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역할과 또 어디까지 뎁스까지 진입을 하는 게 파운더스나 아,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건지. 좋은 질문. 네네. 파인더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돈 찾는 게 제일 목적이 크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계약이 오고 소용없어요. 원하는 자기 통장에 현금이 꽂히기 전까지는 돈이 안 나가. 음. 크게 리스크가 없죠. 근데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그러니까 리턴이 불가능한 투자 금액이 꽂힌 거에 대해서만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줬는데 뭐 7억은 투자고 3억은 은행 대출이고 또 여기 용어가 메자닌도 있고 뭐 또 CB도 있고 그런 거는 달라. 순수하게 투자라는 거는 10억을 그것도 지분 투자, 회사 또는 작품에 지분 투자로 해서 리스크가 큰 거죠. 음. 10억을 해서 가졌어. 그럼 그 사람한테 계약세 5%다. 그래? 5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5억이 5천만 원. 5천만 원을 들어온 뒤에 일주일 내로, 2주일 내로 하는 거지. 그에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미리 돈 주고 이런 건 없고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니고 다른 기능까지 있는 확대 개념의 파인더 또는 확대 개념의 컨설팅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계약서도 봐줘야 되는 업무 또는 뭐 음. 그 중간에 협상도 해줘야 되는 업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변호사가 여기는 많이 해요. 그런 네네네.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전에 돈 달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그래? 그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고, 음. 이런 경우에 따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아이고, 질문 하나 아니, 제가 받겠습니다. AFM에 대한 마켓에 대한 그 질문 부분들은 봤어요. 그 질문 보고 네네. 있어요. 빨리 답변 드릴게.
예, 한 경험이 없으신 10초, 것 같은데 이게 10초, 20초 정도. 예. 일단 산타모니카에서 해마다 몇십 년째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고 음, 거기에는 전 세계 영화 드라마 관련된 그 하려는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CJ, 한국의 CJ 또는 뭐 많이 있죠. 또는 나 개인 영화 부스를 사가지고 부스가 비싸요 또. 부스를 딱 마련해가지고 딱 터줏대감처럼 호텔 방에 앉아 있으면 물론 큰 회사는 방을 10개 빌려서 대단히 하죠. 작품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 바이어들이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영화를 사러 옵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음, 오죠. 영화 사러. 그 때문에 다음 주부터인가 시작하죠. 일주일 동안 해변가 호텔 빌려서 그 일주일 동안을 바이어들하고 수만 명들이 전 세계 몰려 들어가가지고 영화 팔고 사고 하는 대부분이 영화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제작 중인 거, 그 다음에 배우가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단순 대본만 가지고는 힘들고 최소한도 진행은 돼야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 3년 뒤를 계약하는 거니까 나 음, 대본 좋은 거 있어. 영화 사. 음, 아무도 안 사죠. 감독이 뭐 스필버그야? 아니면 톰 크루즈가 있어? 그러면 사겠죠. 그렇다고 돈을 주는 음, 건 아니고 일단 제일 먼저 나 한국 시장에 2년 뒤에 살 테니까 그래서 프리바이 계약을 하자. 음, 계약금 10% 내놓고 영화 완성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 질문을 보시면은 당연히 한국의 영화 만드는 사람은 100% 큰 회사는 부스를 가지고 나오고 호텔방으로 그다음에 영화 음, 수입업자들은 가방 하나 딸랑딸랑 메고 해외 영화 음, 사러 오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박람회는 아니고 완전히 한국의 시골 장터 음. 영화 팔고 사는 전 세계 수만 명의 바이어 셀러가 보여서 거기서 장사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아유,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막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인데도 대표님 저기 얘기를 드시려고 한 50명 이상이 아직까지 남아 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일 10시에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한번 한국 캐나다 공동 제작을 위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한 및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안홍주 대표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하실 거고요. 요 공동 제작은 애니메이션의 CG 산업 중심 정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협약적이고 좀 더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10시에 캐나다 관련해서 공동 제작, 그다음에 전략에 대한 사례를 할 거고요. 사례에 대한 웨비나를 할 거고 또 26일 날 오후 5시에 이태리 유럽 쪽에 또 연사님 모셔가지고 유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마켓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조명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10월 31일 날 4시에 한국 아세안 IP 개발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웨비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수한 많은 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관심 있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늘 정말 1시간 넘게 이렇게 고생해 주신 안홍주 대표님께 우리 저 마음속 깊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대표님 저기 막 24시간 아니 23시간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